이제 곧 채권자들이 절대 압류를 하지 못하는 압류 방지 통장, 즉 채무자 무적 통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금 온라인은 채무자들의 축제 현장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2026년 2월 1일 압류 자체가 안 되는 통장이 출시되는 순간 수백만 명의 채무자들은 은행 앞으로 달려가겠죠. 자, 이제 최저 생계비에 따른 압류 금지 채권의 한도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 한 명당 한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매달 250만 원까지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편안하게 넣고 빼고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정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들의 전성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금 현재 유튜브, 네이버 등 모든 온라인에 이와 관련한 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죠. 법무사 변호사분들이 나와 채무자들에게 축하를 한다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개인의 생각, 파산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온라인에 있는 수천 개의 영상 중에 정작 피해자 그리고 채권자를 위한 영상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돈을 빌렸으면 당연하게도 갚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진 세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니 본인들 자식이나 가족이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또 각종 범죄 사기 피해로 인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전부 다 빼앗겼다면 그 범죄자들에게 돈을 떼먹는 정보, 또 추심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주겠습니까? 또는 묻지마 폭행, 성폭행 범죄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해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신청 정보를 방송까지 하면서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은 맞다고 보십니까? 진정 내 가족이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고 또 힘들게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못 받고 있다면 가해자, 즉 채무자의 입장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아니 채무자들 중에 그런 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범죄자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2026년 2월 1일 출시되는 압류 방지 통장은 사기꾼 또 악질 범죄자들한테까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전부 보호를 해주고 또 자유롭게 돈을 쓰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정말 이런 현실이 답답하지만 저희 돈도는 정당하게 피해보상 또 못 받은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 입장에서 5년 동안 한결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압류 방지 통장이 나오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압류 방지 통장이 나오게 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채권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압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회수의 압박 카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최저 생계비 185만 원 같은 경우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되더라도 추심, 즉 채무자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최저 생계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압류 방지 통장이 출시가 되면 해당 채무자 계좌에 압류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추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채무자 통장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니 단돈 만 원이라도 있으면 우선 압류가 됩니다. 그럼 채무자는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해야 돈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채무자는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을 돌면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또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야 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은행을 돌아다닌다고 다른 일을 못한 채 시간을 빼야 되고 또한 법원이나 법무사에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힘들겠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채권자분이 채무자한테 합의가 들어가면 채무자도 어차피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심 업무를 할 때도 100건 정도의 압류를 하면 채무자 통장의 잔고가 충분히 있어서 회수가 되기보단 압류로 압박을 주고 또 채무자와 접점을 만들어서 채권 회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2026년 2월 1일 채무자들의 압류 방지 통장은 이런 압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압류 방지 통장에만 채무자의 돈이 있다면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통장 압류로 인한 압박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산과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개설하는 압류 방지 통장은 채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해두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판결문 등 집행권한을 받고 나서 저희 돈도를 통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여 채권 압류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신용조사 보고서에는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채무자가 최근에 개설한 은행 몇 군데를 제3채무자로 지정을 해서 압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이후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이 각 은행으로 송달이 되면 압류 방지 통장이 개설된 해당 은행은 압류가 불가하다며 진술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압류도 되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 채무자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재산에도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들어올까봐 채무자는 급히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채권자분들은 법원의 송달료 인지대 그리고 법무 비용까지 날려가면서 자기의 눈을 본인 스스로가 찌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은 최저 생계 보장이 아닌 오히려 채권자분들보다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채무자들 중에는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각종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정말 힘든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수급, 또 각종 연금 등을 불법적으로 받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즉 압류금지 채권 250만 원은 한 달간의 생계비죠. 그런데 국가로부터 받는 수급비 수십 수백만 원과 중복으로 수령을 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에 해당하여 법무부에서 관할을 하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품 및 수급계좌의 예금, 즉 돈은 압류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으로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일을 해서 압류 방지 통장에 250만 원을 매달 넣어두고 또 수급 비용은 다른 계좌로 받아서 사용을 한다면 총 4,500만 원을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건 뭐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 그리고 돈 떼인 채권자보다 더 윤택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도 있겠죠. 한 번씩 부부가 동시에 채무자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채무자 한 명당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또한 압류가 방지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250만 원씩, 두 명이면 500만 원을 매달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 채무자들한테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4인 가족이 매달 1,0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4인 가족이 매달 1,000만 원씩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미쳤다고 돈을 갖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흡족해 했습니다. 아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그리고 돈을 떼먹은 채무자들은 두텁게 보장을 해주고 반대로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인 채권자들은 누가 보호해주고 지켜주나요? 자, 이래서 사기를 당하고 또 돈 떼인 놈이 병신이지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닌 그냥 채무자 쪽으로 엎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돈 받는 것을 포기하고 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채무자들은 이제 압류가 되지 않는다면서 방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긴장의 끈을 풀고 계좌 관리에 소홀해질 수도 있겠죠. 특히 압류 방지 통장에는 250만 원까지만 보관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어차피 다른 은행이나 다른 계좌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집을 사거나 또 전세나 월세 등을 구할 때도 있겠죠. 또한 남들과 금전거래 및 물건거래 등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250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압류 방지 통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250만 원이란 틀에 갇혀서 평생 감옥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죠. 어차피 채권 주심은 파이 한 조각을 나눠 먹는 싸움이죠. 이번 법 개정을 보면서 채권자분들 중에는 이제 정말 답이 없다, 또 압류를 해봐야 별 소득도 없겠네 하며 포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반면 오히려 다른 채권자, 즉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누가 돈을 받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은 계속해서 생겨나겠죠. 하지만 돈들은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분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마음으로 항상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